제주도 서귀포의 새벽 바다는 유독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죠. 제주 오셜 리조트 대표실 창가에 서 있던 박성호는 또 한 번의 잠 못 이룬 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굳건해 보였지만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은 지난 20년간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성호의 시선을 붙잡았어요. 20년 전 7살 아들 지훈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아이는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성호 역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에서 조개 잡으러 가요.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모든 것을 앗아갔거든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의 쓰라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리조트 운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최고급 리조트로 자리 잡았고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은 물질적 풍요뿐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새로운 요리사가 오는 날이에요.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최윤재라고 하셨죠?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26세이고 서울의 몇 개 유명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추천서도 훌륭하고요. 성호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인사 관리는 대부분 총지배인에게 맡겨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모르게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면접을 보죠.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호가 직접 요리사 면접에 나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리조트 로비에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최윤재였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진지했습니다. 성호가 로비로 내려갔을 때 윤재는 창밖의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에서 성호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었죠. 최윤재 씨입니까? 성호의 목소리에 윤재가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어요. 윤재의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대표님이시죠? 윤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성호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보니까 왠지 그립네요. 윤재의 말에 성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리움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와닿았거든요. 면접은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재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어요. 제주도 갈치를 이용한 조림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요리였지만 성호가 한 입 맛보는 순간 젓가락이 멈춰버렸습니다. 이 맛은? 성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 맛은 20년 전 돌아가신 부인이 아들 지훈을 위해 만들어주던 바로 그 갈치조림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간 맛, 같은 향, 심지어 갈치 토막을 자르는 크기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어떻게? 이 레시피를 알고 계세요?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맛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꿈에서 본 것 같다는 윤재의 말에 성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이고 그때 지우는 분명히 합격입니다. 성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윤재를 더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윤재가 나간 후 성호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친숙함까지.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성호는 다시 한번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윤재가 제주 오셜 리조트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는 다른 요리사들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특히 제주 식재료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어요. 성호는 매일같이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들르던 곳이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 직원들을 당황시켰죠. 물론 그 이유는 윤재 때문이었어요. 윤재 씨, 오늘 메뉴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성호가 주방으로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는 손을 멈추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성게 미역국을 준비했습니다. 제주 할머니들이 해녀 일 마치고 끓여 드시던 방식으로요. 성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게 미역국? 그것도 지훈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거든요. 아이는 늘 바다에서 나는 모든 것을 신기해했고, 특히 성게 미역국을 마실 때면 눈을 반짝이며 맛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그런 레시피를 알게 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주에 와서 재료들을 보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윤재의 대답에 성호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호는 직접 윤재가 만든 성게 미역국을 맛보았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맛뿐만 아니라 국물의 색깔, 성게의 크기, 미역의 부드러운 정도까지 모든 것이 부인이 만들어주던 그 맛과 일치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성호는 중얼거리며 윤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가 요리하는 모습, 재료를 다루는 손길, 심지어 국을 저을 때의 방향까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재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무의식 중에 오른손으로 귀 뒤를 긁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지훈이 집중할 때 보이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또한 웃을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도 지훈을 떠올리게 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윤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 괜찮습니다. 그저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생각이요. 네. 제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호의 말에 윤재의 얼굴이 묘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그 역시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저도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릴 때 일들이요. 윤재의 고백에 성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사고라도 당하신 건가요? 네.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윤재의 말에 성호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어릴 때 큰 사고, 그리고 기억 상실,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살 때 사고를 당하셨나요? 7살 때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고아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살? 바로 지훈이 사라진 나이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이, 사고당한 시기, 요리 솜씨, 습관들 하나하나가 지훈과 연결되는 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윤재가 지훈이라면 20년 동안 아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기억도 없는 채로 홀로 세상을 견뎌왔을 그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기록, 실종된 아이들의 명단, 그 시기, 고아원에 들어온 아이들의 정보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제주도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신원 불명의 남자아이가 서울의 한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었어요. 그 아이의 추정 나이는 7살, 심각한 머리 외상으로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호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시기도, 나이도, 상황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설마, 정말 설마. 성호는 중얼거리며 윤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7살 지훈의 얼굴에서 자라난 모습이 바로 윤재 같지 않을까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지훈이 어릴 때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별 모양처럼 생긴 점이었죠. 만약 윤재가 정말 지훈이라면 그 점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성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확실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토요일 오전, 성호는 윤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윤재 씨, 오늘 저와 함께 식재료 구매하러 가실까요? 제주도 곳곳을 둘러보면서 좋은 재료들을 찾아보죠. 윤재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그에게도 제주도의 다양한 장소를 둘러볼 기회는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호의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윤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풍경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처음 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성호는 백미러로 윤재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향수 같은 감정이 스쳐가고 있었죠. 차가 한 해안가 근처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윤재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내밀며 소리쳤어요. 잠깐, 저기서 차를 세워주실 수 있나요? 성호는 놀라며 급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윤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위 해안가로 향했어요. 그곳은 성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20년 전 지훈과 마지막으로 함께 놀았던 바로 그 해변이었거든요. 윤재는 바위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아, 머리가. 윤재가 비틀거리며 바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는 급히 달려가 그를 부축했어요. 괜찮습니까? 어디 아픈가요? 아빠, 아빠. 윤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성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윤재가 의식을 잃은 듯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아빠라는 말을 반복했거든요. 아빠, 같이 조개 잡으러 가요. 약속했잖아요. 성호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들은 20년 전 지훈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때도 지훈은 조개 잡으러 가자고 조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재 씨, 윤재 씨. 성호가 윤재를 흔들자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혼란스러워 보였죠. 여긴 어디죠? 저는 누구죠? 윤재의 말에 성호는 더욱 놀랐습니다.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박성호입니다.
당신은 최윤재 씨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아, 맞다. 저는 윤재. 윤재는 천천히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아니요, 기억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성호는 망설였습니다. 아빠라고 불렀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윤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서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했어요.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윤재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환자분은 과거에 심각한 머리 외상을 당한 적이 있으시군요.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 과거의 기억 조각들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성호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윤재가 그 해변에서 보인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도 있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중요한 기억들일수록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죠. 병원에서 나온 후 성호와 윤재는 리조트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윤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면 사과드려요.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아니요, 가끔씩이요. 특정한 장소에 가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이상한 단어들이 떠오르곤 해요. 어떤 단어들이요? 성호의 질문에 윤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아빠, 바다? 이런 단어들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들려요. 누가 뭐라고 부르나요? 지훈아, 지훈아, 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성호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익숙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마치 제 이름인 것처럼요. 성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나이, 사고 시기, 기억 상실, 그리고 지금의 반응까지.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했어요. 성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말이에요. 그날 밤 윤재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자신이 한 남자와 함께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소리만은 선명했습니다. 지훈아, 조심해. 파도가 세니까 아빠 손 꼭 잡고 있어. 꿈속의 남자가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늘 만났던 박성호 대표와 묘하게 비슷했습니다. 윤재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성호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져서 그날의 모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2004년 7월 15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안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자는 박성호, 동승자는 아들 박지훈 7세.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 아들은 실종. 성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피하려다 차가 전복되었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지훈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수색 작업이 며칠간 계속되었지만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떠내려갔을 것이라는 게 당시 경찰의 판단이었죠. 성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억 상실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수도. 성호는 손을 떨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20년 전 수색 작업을 담당했던 경찰관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대호 경위님이신가요? 저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20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김대호 경위는 이제 정년 퇴직한 상태였지만 그 사건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때 그 사건. 참 안타까웠죠. 아드님을 끝까지 못 찾아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경위님, 혹시 그 당시 신원불명의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기록은 없었나요? 잠깐만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맞다.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남자아이가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성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서울 대형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아, 그 아이가 혹시? 네, 그 아이가 제 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성호는 곧바로 서울의 한 사설탐 정사에 연락했어요. 20년 전 교통사고 당시 서울로 이송된 신원불명 아동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박 대표님 찾았습니다. 당시 7세 남자아이가 서울아동병원을 거쳐 해바라기 고아원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최윤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호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최윤재? 바로 지금 자신의 리조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없나요?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 아이는 심각한 외상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고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처음 몇 년간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는다고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구를요? 아빠를 찾는다고 했답니다.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아들은 아빠를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빠인 자신은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해버렸죠. 그날 밤 성호는 윤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의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어린 지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윤재가 요리할 때 보이는 집중력과 정성은 지훈이 어릴 때 무언가에 몰두할 때와 똑같았어요. 오른손으로 귀 뒤를 긁는 습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내미는 버릇까지. 대표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윤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성호는 그런 윤재의 배려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린 지훈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윤재 씨, 혹시 어깨에 점 같은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재가 당황했어요. 점이요? 네, 오른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어요. 왜 그러시죠? 성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훈에게도 오른쪽 어깨에 별 모양의 점이 있었거든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몰래 윤재가 사용한 컵을 챙겨서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윤재도 최근 들어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언가 그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꿈에서 보는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7살 자신이 한 남자와 함께 요리를 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갈치조림 만드는 법 알려줄게. 잘 봐.
꿈속의 남자가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박성호 대표와 똑같았습니다. 윤재는 꿈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워했어요. 왜 자꾸 박성호 대표가 꿈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혹시 정말 윤재도 어렴풋이 진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도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이제 두 사람 모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주 오셜 리조트에 대형 연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임직원 500명 규모의 워크숍을 개최한다는 것이었어요. 리조트 전체가 분주해졌고 특히 레스토랑은 비상사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재는 며칠째 밤을 새우며 메뉴 준비에 매달렸어요. 제주도 특산품을 활용한 특별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려고 했거든요. 성호 역시 직접 주방에 나와 윤재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이시죠?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성호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윤재는 피곤한 얼굴에도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돼요. 제주도의 진짜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윤재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성호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지훈도 이렇게 무언가에 몰두할 때 반짝이는 눈빛을 보였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주방 정리가 끝났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성호와 윤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내일 재료 손질까지 마저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주방에는 칼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때 윤재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아빠, 도와줄게요.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계속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윤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저 무슨 말 했나요? 아빠, 도와줄게요라고 하셨는데. 윤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요즘 자주 이런 일이 있어서.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 같아요. 자주요? 네. 집중해서 일할 때 특히 그래요. 마치 어릴 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재가 모르는 사이에 내뱉은 그 말은 어린 지훈이 아버지를 도와주겠다며 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윤재 씨, 혹시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윤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리웠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우셨다고요? 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나는 것 같은. 아, 죄송해요. 이상한 말씀을 드렸네요. 성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몰래 의뢰한 DNA 검사 결과가 내일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윤재가 놀란 표정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윤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못할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그때 갑자기 윤재가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또 시작됐어요. 괜찮으세요? 꿈에서 봤던 장면이 자꾸 생각나요. 한 남자가 저를 지훈이라고 부르면서.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이. 누구 얼굴이요?
윤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표님과 너무 닮았어요. 어릴 때 저를 돌봐주던 그 사람이. 성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윤재도 진실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윤재 씨, 혹시? 그 순간 윤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서 온 전화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은 윤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과거 기록을 찾아달라고요? 갑자기 왜?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재가 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께서 제 과거 기록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시네요. 성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의뢰한 사설 탐정의 조사 때문일 거였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모른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같다고. 윤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성호를 바라봤어요.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정확했거든요. 대표님, 혹시 저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 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내일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윤재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성호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호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했고, 윤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속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에서 온 봉투를 받았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였어요. 비서실에서 혼자 있던 성호는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일치한다면 20년 동안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어요. 친자 관계 확률 99.97%.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성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최윤재는 자신의 아들 박지훈이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바로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아, 내 아들. 성호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 그 시간 동안 아들이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윤재는 리조트 앞 해변에서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또 다른 꿈을 꾸었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습니다. 꿈속에서 7살 자신은 한 남자와 함께 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돌봐주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큰 성을 만들어 줄게.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성을 말이야. 아빠, 정말 아빠가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 아빠가 지훈이를 위해서 뭐든 다 해줄 거야. 꿈에서 깨어난 윤재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분명히 박성호 대표였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심지어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혹시 정말 내가? 윤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도 바로 곁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 씨,
아니, 지훈아. 윤재가 돌아섰을 때 성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DNA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무슨, 넌 내 아들이야.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박지훈이란다. 성호의 말에 윤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가 대표님의. 성호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99.97% 일치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친자 확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넌 내 아들이고 난 내 아빠란다. 그 순간 윤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꿈에서 봤던 남자, 자주 그리워했던 따뜻한 품, 누군가가 자신을 지훈이라고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것이 박성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인가요?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누군지도 모르는 채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 아빠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호가 윤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의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20년간의 공허함이 한 번에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혼자 이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윤재도 성호를 꽉 안았어요. 평생 느끼고 싶었던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찾았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윤재의 머릿속에 더 많은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사고 당시의 기억까지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오던 날. 그래, 기억나니? 트럭이 우리 쪽으로. 그리고 아빠가 저를 보호하려고. 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날의 기억은 그에게도 여전히 악몽이었거든요.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사고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죠. 윤재가 성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빠, 저는 어떻게 살아났나요? 성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어 서울로 후송되었다는 것. 기억 상실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까지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아빠는 저를 찾으셨던 거예요? 물론이지.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하지만 찾지 못했지. 이제는 찾았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껴안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부자의 재회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 이름이 정말 지훈이에요. 그래, 박지훈. 그게 내 진짜 이름이란다. 박지훈. 좋은 이름이네요. 지훈은 웃었어요. 2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지훈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히 그래야지. 넌 내 아들 박지훈이니까. 그날 오후, 부자는 함께 리조트로 돌아왔어요. 직원들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성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고, 지우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안도감에 행복해했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마침내 만났어요. 재회의 감격이 조금 가라앉은 후 부자는 리조트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아빠, 아직도 꿈 같아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지만 입에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성호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훈의 질문에 성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년간의 절망과 그리움을 말이에요. 처음 몇 년이 가장 힘들었어. 너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거든.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리조트도 사실은 너를 기다리며 만든 거야. 언젠가 내가 돌아올 때를 위해서 말이야. 정말요? 응. 내가 바다를 좋아했으니까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기다리고 싶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왔다니.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기억은 없었지만 항상 무언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빈자리요? 네. 가족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지만 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성호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장 사랑받아야 할 시기에 혼자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아들이 안쓰러웠거든요. 고아원에서는 어땠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가끔 가족들이 면회를 왔는데 저는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지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좋은 분이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기특하다. 성호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 자주 했던 행동이었는데 지훈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빠는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처음엔 내가 만든 갈치조림 때문이었어. 내 엄마가 내게 해주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 엄마요. 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 1년 뒤에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너를 찾지 못한 충격 때문에 많이 아프셨거든. 지훈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까지 잃게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엄마를 아프게 한 건가요?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성호가 지훈을 꽉 안았어요. 엄마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지훈은 성호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단둘이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뭐가 궁금하니? 저 정말 요리를 잘했나요? 어릴 때요? 성호가 웃었어요. 아니, 전혀. 내가 요리에 관심을 보인 건 맞지만 실력은 참담했지. 두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워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요리를 잘하는 건 후천적으로 배운 거네요. 그렇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다. 성호의 칭찬에 지훈은 뿌듯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기분인 줄 몰랐거든요.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뜻이니? 제 이름이나 신분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지금 최윤재로 살고 있잖아요. 성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법적인 문제들이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자. 일단 우리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게 먼저야.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아빠, 혹시 제가 실망스러우면 어떡하죠? 무슨 소리야?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잖아요.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성호가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넌 이미 충분히 훌륭해. 혼자서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났잖아. 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 넌 내 아들이니까.
성호의 말에 지우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요? 그날 밤 지우는 성호의 집 게스트룸에서 잤어요. 20년 만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밤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성호가 방에 들어왔어요. 잘 자, 지훈아. 네, 아빠도 안녕히 주무세요. 문을 닫으려던 성호가 문득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어릴 때 내가 좋아하던 자장가 기억나니? 자장가요? 응, 달 나오는 노래였는데. 성호가 조심스럽게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맞아. 기억나니? 네, 어렴풋이. 정말 따뜻한 기억이에요. 성호는 감격했어요. 아들의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진짜 아빠와 아들로 살아가자. 네, 아빠.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깊이 잠들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이었습니다. 치유의 시작이었어요. 6개월 후 제주 오셜 리조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지훈이 총괄 셰프로 취임한 후 레스토랑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이제 당당히 박지훈이라는 본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새로운 메뉴 어떠세요? 지훈이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전복 요리를 성호에게 선보였어요. 제주의 싱싱한 전복에 특제 소스를 곁들인 창작 요리였습니다. 훌륭해. 정말 자랑스럽다. 성호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6개월 사이에 지훈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경영 감각까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직원들도 지훈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사장 아들이라며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그를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지훈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었거든요. 지훈 셰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수고했죠. 지훈의 겸손한 태도에 직원들은 더욱 그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녁 시간, 부자는 리조트 옥상 테라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별들이 총총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빠, 여기서 보는 별이 정말 예쁘네요. 어릴 때 내가 별을 참 좋아했거든. 밤마다 아빠한테 별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지. 정말요? 지금도 좋아하는 걸 보니 타고난 건가 봐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서로의 존재가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지훈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아빠? 이제 이 리조트의 공동 경영자가 되어주길 바라. 성호의 제안에 지훈은 놀랐어요. 공동 경영자요? 저는 아직... 아니야.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 6개월 동안 내가 보여준 능력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데? 경험은 쌓아가면 돼. 중요한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그리고 넌 그걸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성호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리조트는 원래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이제 너와 함께 키워나가고 싶어. 지훈은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네, 아빠.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부터 지훈은 공식적으로 리조트의 공동 경영자가 되었어요. 명함에는 당당히 박지훈 부사장이라고 인쇄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리조트 레스토랑에 아버지의 식탁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만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만든 특별한 요리들을 선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는 갈치조림이었어요. 성호와 지훈이 함께 만든 레시피로
20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성공적이네요. 그럼 우리 아들이 만든 요리인데 당연하지.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쁘게 일하는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저녁이 되자 부자는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일상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제가 기억을 모두 되찾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야?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야. 하지만 어릴 때 추억들이 아직도 흐릿해서 성호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잖아. 우리에게는 앞으로 시간이 많아. 맞아요. 새로운 추억? 지훈도 밝게 웃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지훈이 문득 멈춰서더니 성호를 바라봤어요. 아빠, 약속해요. 뭘?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다시는 서로를 놓치지 말자고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아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널 놓치지 않을 거야. 저도 약속해요. 아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약속했어요. 별빛이 내려앉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증인 삼아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지우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늦게까지 주방에 남아 있었어요. 성호도 함께 있으면서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빠, 내일은 성게 미역국을 새롭게 해석해 볼게요. 좋은 생각이야. 내가 만들면 분명 특별할 거야. 두 사람이 나란히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20년의 공백을 메우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제주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꿈을 말이에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행복해요, 아빠. 나도야, 내 아들. 제주 오셜 리조트의 밤은 깊어갔지만 부자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믿음과 함.